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 지난 3일 동안에, 이 워싱턴 지역에서요, 그 코러스 페스티벌,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되겠죠? 코러스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코러스는 이제 코리아 US의 이제 그 합성어인데요. 한미 축제로서 이제 그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이제 그 하나로 만들게끔 하는 그런 그것을 모색하면서 우리 문화를 또 이제 그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는 또 이제 그런 그 문화 행사인데요. 이제 수년 전에는 이제 저도 그 행사를 갖다가 지휘하고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행사에서 우리 그 DMV 지역, DMV라고 하면은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 우리 에이전트 분들께서 3일 동안에 그 성대한 또 부스 행사를 또 치루었습니다. 부스 행사라는 것도 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부스 하나를 이제 그곳에다 그 설치를 하고서 이제 운영을 했던 거죠. 홍보 부스로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갔습니다. 이번에 또 뭐 유명 가수들 로이킴 그 뭡니까 솔리드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이제 가수 계셨던 분. 그다음에 첫날에는 휘성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제 열광의 도가니로 또 우리 관객들을 또 사로잡았죠. 근데 참 그 우리 한인 축제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그 미국인 축제로서도 크게 좀 자리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진행 상황도 우리 그 영어로 됐고요. 우선적으로 영어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로서 또 그 트랜슬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 통역이 또 되기도 했고요. 자, 근데 참 3일 동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그 부스를 마련하고 또 사인을 붙이고요. 또 우리 그 이규민 사장님과 우리 사이먼 사장님 또 스피커하고 마이크로폰도 갖다 놓으시고 해가지고 이런 그 첨단 그 장비와 함께 사람들을 또 이제 호객하면서 이렇게 그 안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크레딧 물론 이제 쑥스러운 나머지 뭐 그 선뜻 이렇게 부스로 다가서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준비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10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열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응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아주 시원한 아이스워터, 그 바로 아이스워터 하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 그 RX 디스카운트 카드 베네핏 있는 거 아시죠? 10%, 15%에서 85%까지 세이빙이 된다는 그 카드를 또 그 선물로 이제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근데요, 참 그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생각 외로 이렇게 호응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필라웃 하시면서 그분들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외한이었구나, 잘 몰랐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개인들의 한 개인들의 로 하여금 그 필요성을 느끼게끔 참 큰 역할을 해줬던 설문조사였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여러분 그 보시게 되면은 그 우리 웹사이트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 Financial Literacy Challenge라고 그래가지고요. 재정 설문조사 10가지 질문에 10가지 그 설문조사를 이제 그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어로 또 우리 이규민 사장님께서 번역을 해 주셔서요. 그것을 쭉 사용을 했는데 정말 굉장히 효과적이고 에펙티브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 Financial Literacy Challenge 이 설문조사로 하여금 사람들께 여러분 교회라든가 어떤 그 단체 모임에서 어떤 세미나 꼭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설문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여금 그분 스스로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가면은 왜 찬양으로서 먼저 우리 마음을 갖다가 굉장히 준비를 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10가지 질문에 대한 이 설문조사 자체가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인포메이션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설문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적용하셔서 사람들께 우리 사업을 알릴 때 꼭 뭐 우리 회사가 어떻고 뭐 우리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고 탄탄하고 한 것을 떠나가지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 리드를 많이 이렇게 얻었습니다. 물론 그 리드를 우리가 얻기도 했지만은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한국어로 또 번역된 플라이어, 그 트라이포드 플라이어를 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스 바로 앞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일도 했지만은 정말 뭐 행사장이라든가 이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눠줬던 그런데 굉장히 또 힘을 입어서 놀랐습니다. 뭡니까 우리 애슐리 사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모양인데 뭐 한 20분 동안 뭐 전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고 그때 이제 플라이어를 나눠줬는데 이제 그분이 그 플라이어를 보고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내가 필요한 정보인데 하고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바로 어포인트를 했습니다. 우리 애슐리 사장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또 이제 고객으로 사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업과 그죠? 이 이외의 어떤 사업,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러분 뭐 요즘 같아서는 뭐 한두 번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 그 회사에서 일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하면서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접해 봤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찮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많이 좀 귀찮게 하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나의 얼굴 봐서 하나 사고 뭐 이렇게 또 에이전트 혹은 그 IBO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의 형태의 진행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래요. 사람들을 귀찮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지못해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어떤 제품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그 제품이 과연 그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뭐 얼마만큼 잘 알고 계셨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하셨다면요. 근데 굳이 그것을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그렇죠? 친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콜 캔버스로 여러분께서 그냥 직접 무슨 어떤 사업체라든가 도어 투 도어로 해가지고 낙낙하면서 이제 그 사업을 설명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제품을 갖고 말이죠. 지금 잠깐만요. 오르가나이저로 이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이거를 제가 뮤트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런 제품을 여러분께서 마케팅을 함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금 여러분께서 팔고자 하는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제품의 우수성을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가면서 왜 이 제품이 여러분께서 지금 쓰시는 제품보다 더 탁월한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듣는 사람으로서는 기존에 써왔던 거, 지금까지 현재까지 써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다 재고로 만들거나 중단하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제품을 갖다 사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실은 그게 굉장히 귀찮은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렇죠? 자, 하지만 여러분,
뭐 물론 아실 거예요, 많이들. 이 credit restoration 혹은 credit restoration, 우리 회사는 크레딧 회사가 아닙니다. 크레딧 교정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크레딧 교정이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빨리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레딧 교정 해가지고 이제 그 이목을 끌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1대1로 마주하는 분들한테는요, 전반적으로 이 awareness를 여러분께서 심어주 경각심을 갖다 불러 일으킬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플라이에도 나오죠. 평생 동안 750 미만의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평균 20만 불의 손실 금액이 따릅니다. 지금 현재 크레딧 리포트상에 올라간 크레딧 나쁜 항목들 가운데 80%, 즉 5개 항목 중 4개가 오류 범위인 것은 아십니까? 80%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고용주가 취업 원서를 낼 때에 반 이상의 고용주들이 크레딧을 갖다 본다는 그런 사실 아십니까? 그만큼 이 크레딧 스코어는요, 미국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윤택함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부분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 크레딧이라는 것, 그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이미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레딧 관련 베네핏, 크레딧 보호 플랜이라고 하죠. 프로텍션 플랜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 한인들에게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그 가깝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크레딧 보호 플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그 명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딧 보호 플랜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보통. 자, 크레딧 관련 베네핏입니다. 여러분, 크레딧 빌더,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크레딧 변호사, 크레딧 마니터링,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분 도용 방지, 그리고 빚을 빨리 청산할 수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의 크레딧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Debt Zero 프로그램이 바로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주위에 라이프 인슈런스 에이전트들도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지난 3일 동안에, 실은 거기 부스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분들도 계셨고, 이 행사를 같이 이제 도왔던 그런 분들도 있었고, 우리 에이전트로 계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부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광고가 되는 거예요. 또 센트럴 스테이션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데려오더라고요. 직접 앉혀놓고서.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우리 헬렌 원 사장님, 또 이제 여기 박준영 종합보험의 이제 박준영 또 사장님, 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손님을 데려오셔가지고 1대1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자, 그 자리에서 제가 보험 에이전트도 있었고, 부동산 에이전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 에이전트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험 에이전트,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생명보험을 지금 그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어떤 에이전트가 계세요. 근데 처음부터 생명보험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끈앞풀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 자동차 보험을 갖다 먼저 얘기를 꺼내요. 그러다가 이제 보험료를 절감시켜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절감이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 이제 생명보험도 이제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리타이먼트 펀드, 리타이먼트 은퇴 연금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 크레딧 관련 어떤 크레딧 보호 플랜으로 해가지고 크레딧 교정에까지 이르게끔 크레딧을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공을 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에이전트는 그 생명보험 에이전트일 경우에 말이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신뢰를 얻어냈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고 뭡니까? 집보험, 그다음에 사업체 보험, 건강보험, 라이프 인슈런스까지 한꺼번에 다 몰아가지고 이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신뢰할 만한 에이전트니까 다 바꿀 테야. 라고 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오피스에 있는 에이전트 분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에이전트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에이전트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팔아야 돼요. 그분들은요. 그렇죠? 그래야지 큰 목돈이 들어오고 또 이제 집을 팔면서 이제 그 삶을 영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분이 딱 오셨는데 그분이 크레딧이 안 돼가지고 융자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비단 부동산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이제 융자 측면에서도 이제 융자인한테도 이게 같은 어떤 그 example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 퀄리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고요. 혹은 선생님 지금 크레딧이 미달이시지만은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께서 퀄리파이 되실 수 있는 어떤 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분이 역시 우리 FS 에이전트라고 할 때는요. 본인이 직접 사인업을 하셔가지고 이 크레딧 보건 서비스, 크레딧 보호 플랜에 사인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면 여기 FS 에이전트인 김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분이야말로 이 분야의 전문인인데요. 많은 고객이 굉장히 큰 어떤 그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이분 소개될 테니까 가셔가지고요. 크레딧 복원하시고 앞으로 짧게는 45일, 뭐 길게는 한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어쩌면은 선생님께서 퀄리파이가 되셔가지고요. 원하시는 집을 사실 수도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퀄리파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벌써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상처를 입으셨을 때는 그만큼의 니드가 있는 겁니다.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레딧 보건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을 땐 말이죠. 그럼 그분들로 하여금 고객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벌써 부동산의 잠재적 고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에이전트라고 가정을 하면 부동산 에이전트는 ABA라는 사람이 그분을 크레딧을 좋게 나아질 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 과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그런 어떤 그 기회를 여러분에 의해서 거머 쥐었을 때 여러분이 부동산 에이전트라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갖다 또 리퍼를 하겠죠. 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세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이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아세요? 파트너십. 오늘 아침에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이 코러스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셨던 분 사인업을 하실 때 제가 물론 이제 애슐리 선생님도 옆에 계셨지만은 솔직하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의 과장도 하지 않고요. 그분한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진행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론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그 다큐멘트 아시죠? 그거 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물어보는 게 언제쯤 좋아질 수 있나요? 그거 물어봐요.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워지느냐 안 지워지느냐가 관건이 아니고 언제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지금 뱅크럽시가 있는데 그 뱅크럽시가 언제 삭제가 되리라는 것을 갖다 미리 말씀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난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볼 때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분쟁 처리를 하므로 물론 분쟁 얘기까지 했을 때는 분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셔야겠죠.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행사권을 가지고 분쟁 처리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이 investigation을 반드시 크레딧 뷰로는 그 스텝을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오리지널 채권자 컨택을 하게 되는데 그 채권자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이 안 올 때도 딜릿이 되지만은 공정신용보고법안에 위배가 되는 그런 그 바이올레이션 되는 어떤 그런 항목이 드러났을 때 바로 그때도 삭제가 돼야 되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려면 여러분의 선생님의 행사권을 계속 행사하셔야만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 절차도 반드시 설명을 똑바로 해드려야 되고요. 자, 또 하나. 그럼 이거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89불 말이죠. 자,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크레딧 교정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때는요. 100이면 100, 열이면 열, 열이면 열, 100이면 100. 그분들은 89불을 오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끊으시게 돼요. 많은 신뢰 말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 awareness, 우리의 어떤 재정 상태에 대한 이 경각심을 여러분께서 느끼게 할 때 신분도용의 심각성 그거 알려주셔야 되고요. 선생님, 크레딧 선생님께서 아셔야 돼요. 매번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 중요성을 갖다가 알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해드리는 서비스의 어떤 value를 여러분께서 제대로 전달을 해줄 때 손님께서는요. 아, 이거 미국 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네요. 더불어 Will Trust Power 버튼이 이것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한국어로 이 프로텍션 플랜에 관해서 쭉 이제 설명이 된 것을 갖다 제가 또 단체 우리 카톡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인쇄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여러분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그럼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해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한국 분이라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우리가 89불에 제공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이게 과연 이거 설마 하는 그런 눈초리로 시작을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분은 기다렸던 게 뭐냐면요. 내가 물론 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본인의 어떤 위안을 위해서 에이전트로 하여금 무리한 어떤 약속을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뭐 무리하다, 안 무리하다 뭐 이런 게 아니겠죠. 약속을 일단 얻어내기를 원해요. 이거 빨리 되죠. 이거 언제 될 겁니까? 그때 여러분께서 45일에 돼요 라고 하게 되면 큰일 나요. 물론 이 사람한테는 근데 그게 말이 이제 무기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약속이 말이죠.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행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때 이분은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반드시 손님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요. 바로 그때 삭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 그 모든 화살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고객을 여러분 정말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을 갖다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요. 하지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거짓없이 솔직하게 진실을 말할 때요. 그분이 오늘 당장 사인업을 하지 않더라도요. 사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예를 들게요. 오늘 라디오 방송을 걸고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인데, 그때 제가 전화상으로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분 전화상으로 딱 다 물어보려고 다 알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했죠. 뭐 약속하십니까? 뭐 얼마 정도 후에 이게 지워집니까? 선생님, 물론 이제 이게 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선생님의 그 상태도 이제 좀 점검을 해드릴 겸 저희 오피스에 오셔가지고 한번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89불씩 monthly 하지만은 이제 그게 어떤 뭐 어떤 컨트랙은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물론 이분께서는 이제 다른 데 샤핑을 많이 하셨겠죠. 네. 근데 오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포인트를 또 잡았는데 이런 분들 여러분 절대 그 손님이 그 끌기 위해서 그 손님을 여러분의 고객으로 바로 목전에서 끌기 위해서 무리한 약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 진실은요 모든 일에 용감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진실하게 사업을 할 때 그게 롱텀으로 굉장히 큰 무기가 돼요. 회사의 발전 또 여러분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그게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FPS 에이전트들 말이야. 사람들한테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FPS에 일하는 에이전트는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야. 보니까 무리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해보니까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그런 회사이기도 했지만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 라는 그런 소문이 날 때는요, 이게 롱텀으로 모든 에이전트들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아져요. 이런 좋은 이미지의 말들이 나갈 때 말이죠. 여러분이 롱텀으로 이 사업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명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그 FPS는요, 뭐라고 하죠? 인컴 오퍼튜니티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정말 FPS가 이 value 자체가 낮아져요. 인컴 오퍼튜니티다. 인컴 오퍼튜니티로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돈을 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인컴. 죄송합니다. 네. 엑스트라 인컴을 위해서, 근데 이 사업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갖다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프로페션이 있는 사업이에요. 화장품 하거나 비타민 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거야말로 정말 인컴 오퍼튜니티고요. 지금 이것은 커리어 오퍼튜니티라고 하셔야 돼요. 커리어 오퍼튜니티. 여러분. 커리어 오퍼튜니티. 어떤 커리어를 쌓으시는 분들을 위한 쌓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여러분의 프로스펙트가 돼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비전까지도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하시되 처음으로 풀타임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풀타임으로 하는 게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처절한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갖다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크레딧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사업도 이제 몇 번 이제 망한 후에 제가 이제 이걸 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정말 이게 워킹이 된다는 사실이 내 눈앞에 보여졌고 그게 증명이 되었을 때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는 저 스스로 저 이외에 다른 한국분이 이것을 갖다 알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처음에 이제 이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였던 바도 있었지만은 어떤 제 삶이 변화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신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정말 내 커리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정말 많은 사람들 도우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주위 사람들한테 알렸죠. 자, 저는요 1000불에 대한 발륨, 하루에 1000불 발륨 그것을 목표로 띄웠어요. 그래서 2014년 5월 중순부터 제가 필드 트레이너 일주일이 있었고요.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 그 다음 주에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세일즈 디렉터에 갔어요. 세일즈 디렉터까지 3주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리지널 세일즈 디렉터가 됐어요. 세일즈 디렉터에 딱 한 주 있었어요. 필드 트레이너,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 세일즈 디렉터는 다 한 주에 있었습니다. 리지널 세일즈 디렉터에서 ESD까지, Executive Sales Director까지 가기는 한 달이 걸렸어요.
25,000발륨에서 5만 발륨까지 말이죠. Executive Sales Director에서 BP까지 가기에 그때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6, 7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네. 6, 7개월이 넘었군요. 예. 하여튼 제가 시작해가지고 요이땅 해가지고 BP가까지 가는데 11개월. 제 커리어에서 11개월 아닙니다. 3월 30일 2014년도에 시작하고 나서부터 11개월이 딱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BP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 사업은요. 이 흐름을 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누구한테나 해당되지는 않아요.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 포커스를 하고 매진을 하고 스스로의 어떤 그 골을 세워가지고 그 하루 그 쇼텀 골, 데일리 골과 함께 위클리 골, 어떤 먼틀리 골, 그 다음에 1년에 따른 어떤 골. 저는 1년 안에 BP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진짜 뛰었더니 11개월 만에 BP가 됐어요. 바이스 프레젠트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내가 그 아레나 클럽이 되겠다라고 목표로 딱 했을 때 제가 불과 4개월이 지나가지고 아레나 클럽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 만에 아레나 클럽, 그 아레나 클럽 뭔지 아시죠?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 자동차 부상으로 주고 뭐 하는 그거 말이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딱 세우셨을 때 그 목표에 정말 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 대가는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웨비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 웨비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트레이닝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굉장히 그 뭡니까 평화로운 어떤 삶일 거예요. 안락한 은퇴 이거 그런 꿈 있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좀 이제 그 젊은 연령층의 이제 분이시라고 하면은 뭐 아이들 교육 자금, 뭐 가정의 어떤 그 재정적 어떤 그 독립 뭐 이런 것들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retirement 그 retirement 하는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안락한 은퇴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바쁘게 더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께서 해를 거듭할수록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은 조금 더 줄어들되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상상하셨던 그렸던 그런 모습의 여러분의 어떤 은퇴 생활 혹은 안락한 모습 어떤 피스 오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 이게 여러분께서 원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팀원들로 하여금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하세요. 여러분께 플러그인을 하라고 하시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일단 더 바빠지고요. 핸들 못 하세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웨비나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뉴 에이전트를 트레이닝을 담당해줘요. 우리 회사에서 프로바이드는 여러 가지 또 트레이닝도 있어요. 특히 SOS 트레이닝은 반드시 가셔야 돼요. 우리 회사의 궁극적으로 큰 픽처를 보실 수가 있고 기본적인 뼈대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그 스트럭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비단 FES뿐만이 아니고 뭐 어느 보험회사든 부동산 회사든 자동차 세일즈거든 뭐 융자 회사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에 인바브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은. 왜냐면요. 여러분 리더로 키우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 신기한 게 근데 이것은 뭐 비단 이 FES뿐만은 아닐 거예요. 무슨 다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 있죠.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테니스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테니스 하는 거 하지 않아요. 라켓 휘어잡는 거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는 게 물 나르고요. 볼 줍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을 갖다가 팔로우 하실 때 그렇죠? 서밋 하시고 팔로우 하실 때 언젠가는 여러분께서 리더로 변하세요. 그 변모를 하세요. 이 시스템을 팔로우 할 때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뭐 반대론과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사람들 초대하는 방법, 그렇죠? Personal context grip. 그거 굉장히 유치하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정말 유치하다. 아, 이거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그런 것을 갖다가 이거 사람들을 근데요, 여러분, 그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볼 줍는 거나 주전자 나르는 일이에요. 거기에 하시면 안 돼요. 그 4분짜리 비디오 보여드리는 거, 그 비디오를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 갖다 초대하잖아요. 선생님, 5분의 시간만 주시면요. 전 선생님이 정말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5분의 시간이 선생님이 필요한데 저한테 좀 도와줄 수 있죠? 계속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절대 그 질의응답에 휘말리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되, 자, 선생님 요즘에 빚에 허덕이는 분들, 크레딧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저는 너무 짧아요. 하지만은 선생님께서 이 5분을 할애하셔서 그 비디오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선생님, 한번 저를 위해서 그것을 보시고 저에게 꼭 필요한 의견을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팔로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죠. 자, 참 여러분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요, 이 시스템에 서밋을 하시고 팔로우를 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진짜 저도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오늘 어제 뭐 그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와, 정말 그 회사에서 또 그걸 주목을 하더라고요. 주목을 하고 회사 역사상 두 번째로 빨리 VP로 갔던 사람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 제가 이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초창기에 정말 눈 부릅뜨고 제가 매진을 하고 열심히 했던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페이가 되더라고요. 자, 정말 여러분 그 타이틀 올라가는 거요. 이거 빨리 가급적이면은 굉장히 물론 빨리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서 정말 그 패션을 가지시고 어떤 목표를 정하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6개월을 고생을 해서 혹은 1년을 고생해가지고 평생을 갖다 한번 보상받아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갖다 매진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니까요. 앞으로의 삶도 굉장히 secure가 됐어요. 그 1년 후부터는요. 굉장히 나름대로 secure해지다. 굉장히 마음에 어떤 뭡니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대가가 이게 오래 가는구나. 여러분께서 그걸 갖다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사업입니다. 정말 진실하셔야 돼요. 이것을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포장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진짜 있는 그 value를 갖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diminish 시키고 devalue를 하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의 프로스펙트나 그 고객분들은요, 여러분의 진실함에 더 매료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더 어출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고객들도 심리가 일단 달콤한 말을 좋아해요. 고객의 어떤 니드를 갖다가 약속해, 채워줘 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라도 그래요. 솔직히 어디 가가지고 원하게 돼요. 하지만은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진실함이 그분들한테 나타나게 되고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신뢰가 생겨요. 이 트러스트가 생깁니다. 근데 이 신뢰가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 케이스를 쫓는 사람들은
어떤 과장이나 포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유혹하기지만은 여러분의 진실함이 전달이 될 때는요, 앞으로의 어떤 부가 축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케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업은요, FPS는 여러분의 부를 축적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프로텍트 하셔야 돼요. 정말요. 이것은 뭐, 쇼텀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여러분께서 평생을 두고 하실 수 있는 사업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면 더 좋은 거겠지만은, 예. 그러니까요, 그것을 프로텍트 하세요. 그런 프로텍션 플랜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나름대로의 이 사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3일 동안에 굉장히, 참 좋은 말씀도 많이 받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우리 부스만 챙기면서 이렇게 방송, 이렇게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스피커하고 이제 PA 시스템을 가지고 지나가는 이제 뭡니까 참여객들을 가지고 이제 호객 행위를 갖다 좀 하긴 했는데 마이크가 크니까 이제 잘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만 하지 않고 이제 주위에 있는 부스도 다 이렇게 방송을 해주고 우리 뒤에 있는 홍보 부스도 한 분씩 다 이제 프로모션하는 그러한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프로모션 해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와가지고 막 선물도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생한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에 임했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시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또, 설문조사에 또 응해주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팀들도 이제 서로 가족처럼 정말 컴플레인 하나도 안 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서로 리드를 갖다 가져가려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예, 우리가 다 그것을 갖다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저 아직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미팅 때 이제 다 이제 그게 랜덤리 우리가 이제 나눌 거예요. 얼마만큼 참여했다라는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말이에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리더들도 다 여기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로 이제 어포인트를 만들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객이 되거나 에이전트가 될 때 다 이제 서로 또 뮤추얼리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난 3일 동안에 정말 그야말로 FPS 가족 우리가 가족됨을 갖다 느꼈고요. 그다음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 FPS 사업 자체가요. 예, 서로 정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도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나눔의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몇 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선희 사모님 계시네요. 이선희 사모님 잠깐 마이크를 제가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우리 FPS 크로스 페스티벌 축제에서 있었던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담을 우리 이선희 사모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지금 오픈을 하는데 이게 열리질 않네요. 어떻게 된 건가? 잠깐만요. 왜 이게 오픈이 되질 않죠? 아이고, 이럴 수가. 잠깐만요. 마이크가 오픈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잠깐만요. 지금 됐네요. 잠깐만요. 네, 우리 사라홍 사장님 지금 마이크 오픈됐는데요. 사라홍 사장님 계세요? 사라홍 사장님? 지금 음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희선 사장님. 지금 또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뮤트가 오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눌 말씀을 좀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오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네요, 지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좀 부탁도 제가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지금 운영자로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누구신지 한번 좀 잠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자, 운영자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허민 사장님이세요? 아니면은, 누구시죠? 지금 오픈했습니다.
지금 이게 마이크가 문제, 여보세요? 회장님, 아이고, 허민 사장님이시군요.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예, 아이고, 예. 그 성함이 이렇게, 운영자분들은 이제 성함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군지 몰랐는데, 혹시나 이제 이규민 사장님이신가 해가지고, 우리 지난 어, 페스티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좀 나누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참이었죠. 우리 허민 사장님, 아유,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라도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네네네. 아직,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잡 페스티벌에 우리 에이전트 몇 명이 그럼 나가가지고, 이렇게 배너 설치하고, 데스크에서 상담하고, 그랬던, 기억나시죠? 옛날에? 기억나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도전을 받아서 네네네. 지금 저 LA 쪽에 이제 LA 한인 축제라든가 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행사에 저희 이제 FES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지금 이렇게 스크랩을 하고 있고 네네. 한번 저희들 조만간 네네네. 한번 좀 비슷한 그런 행사에 대한 거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 예, 너무 좋네요. 예. 알죠? 기억나죠? 이제 그때 자페어 하셔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이제 많은 분들 네, 이렇게 했던 거 이제 네, 기억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허민 사장님, 아이고, 너무 반갑고요. 예. 네. 우리 허민 사장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 LA를 갖다 초창기 때부터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서 LA 지역에 처음부터 크게 일으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파이어니어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수요일마다 이렇게 또 웨비나 또 담당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많은 또 웨비나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웨비나 우리 운영자들 참 굉장히 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근데 정말 그동안 거의 지금 뭡니까? 3년을 넘게 웨비나 진행자로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허민 사장님 참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허민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나눔의 말씀이요. 네, 자,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정말 화이팅입니다. 이번 3일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언행과 행동은요, 정말 이 우주에 뿌려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여러분께 걷어들일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씨를 많이 뿌리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동안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팀워크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끝까지 one team with one dream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이규민 사장님께서 FES Family 같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